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기술 수업 6강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주제는요. 신재생 에너지의 발달과 미래예요. 오늘의 학습 포인트는요. 신재생 에너지의 종류와 활용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가 왜 필요하고 신재생 에너지는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신재생 에너지에 어떤 종류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신재생 에너지는 두 개의 에너지 우리가 합친말이라고 했었죠. 신재생 에너지 중에 첫 번째는 신생 에너지였고 두 번째는 재생 에너지였어요. 그러니까 신생 에너지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기존에 있던 것을 우리가 또 사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낸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에너지원을 만들어내는 것을 신생 에너지라고 했었죠. 첫 번째 연료전지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화력발전소 배웠었거든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석유, 석탄, 가스 이런 것들을 불을 붙여서 태워요. 그래서 그 열로 뭘 끓인다고 했죠? 물을 끓인다고 했죠. 그래서 물을 끓여서 발생하는 고압의 수증기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어떠한 원료도 연소시키지 않고 태우지 않고 오로지 화학 반응만으로 직접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우리가 연료전지라고 해요. 여기 그림 보시면 연료전지의 전기 발생 원리가 나와 있는데 요거 다 모르셔도 괜찮아요. 아직 우리 친구들이요.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어떻게 되고 이런 거 배우지 않았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수소랑 산소랑 전선으로 이렇게 만나게 하면 전자라고 하는 것이 이동하면서 전기가 발생한다.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무엇이 이동할 때 전기가 발생한다고요? 이게 전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수소, 산소 두 개를 만나게 했더니 전자가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기가 직접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거. 이런 연료전지. 그 어떤 것도 원료를 태우지 않죠. 우리가 화력발전소에서는 그런 원료들을 태울 때 우리 공해물질이 발생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연소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게 우리가 전기를 얻어낼 수 있는 새로운 신생 에너지 중에 하나 연료전지였어요. 뭐랑 뭐랑 만난다고요? 예, 수소와 산소가 만난다고 했어요. 자, 두 번째 수소 에너지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석탄, 석유, 가스 이런 것들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수소를 태워서도 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를 태워서 에너지로 사용하는데 이거는 왜 좋은 신생 에너지냐면요. 일단 수소를 얻는 방법이에요. 석탄, 석유, 가스 이런 것들은 땅에 있는 것들 우리가 뽑아서 쓰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매장량에 한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수소는 어디서 얻냐면요. 물을 이용해서 얻어요. 물이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가 분해하면요. 수소와 산소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물만 있으면 이 수소를 우리가 얼마든지 얻을 수 있고요. 이 수소도 기체이기 때문에 불을 붙이면은 연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에너지였고요. 수소는 연소 후에도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풍부한 에너지원이면서도 공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새로운 우리 미래에 아주 촉망받는 신생 에너지 중에 하나 수소 에너지였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석탄의 가스화, 석탄의 액화예요. 석탄이라고 하는 것은 고체잖아요. 그쵸? 고체, 딱딱한 물질이에요. 근데 그 석탄을요. 가스로 만들기도 하고요. 물처럼, 액체로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석탄에 어떤 일정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가스 혹은 액체 형태로 변환하는 에너지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변환했을 때는 효율이 훨씬 높아지고요. 변환하는 과정에서요. 유해물질 배출도 훨씬 줄어들게 돼요. 석탄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연소하게 되면은 환경 공해물질, 유해물질 많이 배출되는데요. 이렇게 가스화시키거나 액화시키는 과정에서 유해물질 배출이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신생 에너지의 종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 봤고요. 이제 재생 에너지 함께 이야기해 볼 건데요. 재생 에너지는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냈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자연 속에 있던 것을 지속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활용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 대표적인 것이 태양광 에너지라고 있어요. 태양광 에너지. 태양의 뭘 이용해요? 빛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양광 에너지를 우리가 활용할 때는요, 반드시 얘가 필요해요. 무슨 전지? 태양전지. 건전지가 아니라 태양전지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여기 그림 보시면은 여기 파란색, 빨간색 두 개가 합체되어 있죠. 이게 태양전지예요. 태양전지는요, 사실은 두 개의 반도체가 만나져 있는 건데요. 이 두 개의 반도체를 딱 붙인 상태에서요, 태양빛을 쏘여주면요, 뭐가 이동하냐면 아까 선생님 말했던 전기가 발생한다는 건 뭐가 이동한다고 했죠? 전자가 이동한다고 했죠. 전자가 이동하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전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장의 반도체를 붙여놓은 태양전지라는 물체가 있어야 하고 여기에 태양빛, 태양광만 쏘여주면 자기들끼리 스스로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때 이용하는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였고요. 두 번째 재생 에너지는요. 열 에너지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태양 에너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건 태양광 에너지였어요. 지금 이야기할 건 태양열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태양광 에너지는 태양으로 인해서 우리가 밝다고 느끼잖아요. 그건 태양광 에너지로 인한 거고요. 우리가 낮에 따뜻하죠, 밤보다. 그건 태양의 열로 인한 거예요. 태양 에너지는 태양광과 태양열로 나눌 수 있다는 거, 이 개념을 머릿속에 확실히 알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할 때는요, 태양의 열 에너지를 모아서 그대로 물을 끓여요. 그래서 온수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뭐 화장실에서 쓰거나 주방에 쓰는 온수 있죠? 그걸 끓이는 열을 그대로 태양열을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이때 발생한 수증기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해줬던 화력발전소의 원리 다시 한번 얘기해줬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료를 태워서 전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태양의 열로 그대로 물을 끓여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태양광 발전, 태양열 발전, 태양광과 열이 서로 다르다고 했죠? 좀 전에 얘기했던 태양광 발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태양전지에 태양빛, 태양광만 쏘여주면 전기가 발생하는 거였고, 태양열 발전은 태양열, 그 뜨거운 열로 물을 끓여서 그 수증기가 터빈을 돌리기 위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었어요. 태양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재생 에너지는요,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는 풍력 에너지예요. 바람의 힘으로, 풍력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바람의 힘이잖아요. 그렇죠? 바람의 힘으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데요. 이 바람의 힘으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까지 생산하려면 필요한 바람의 세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 주변에서 하기는 어렵고요. 바람의 세기가 센 뭐 좀 지대가 높은 곳이라거나 아니면 굉장히 넓은 지대, 이런 지대에서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 이제 해양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해양 에너지는 바다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에너지겠죠. 근데 해양 에너지가요,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좀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요. 해양 에너지를 이용해서요, 우리가 조력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조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밀물과 썰물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거예요. 밀물은 이렇게 해안가가 있으면 여기 육지예요. 육지고 여기가 바다면 물이 육지로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 걸 밀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반대로 나가는 거 썰물이라고 하죠. 이건 사람이 뭐 물을 일부러 이동시키는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물이 이렇게 밀물로 밀려 들어올 때 혹은 썰물로 나갈 때 그 물이 흐름, 그 이동하는 힘을 이용해서 뭘 돌려요? 터빈을 돌려요. 그래서 전기를 생산하는 거예요. 이거 조력 발전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해양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법은 뭐냐면 파력 발전이에요. 뭘까요? 파력. 파도의 힘. 파도의 힘을 이용해서. 아까 밀물, 썰물 이 힘을 이용해서 터빈 돌렸다면 이번에는 파도. 파도는 보통 상하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상하로 움직일 때도 보시면은 이렇게
파도가 아래로 밀려 내려갔을 때는 공기가 빨려 들어오면서 터빈을 돌리게 되고, 파도가 위로 올라갈 때는 공기를 또 밀어내면서 그 밀려나가는 공기의 힘 때문에 터빈을 돌리게 되고, 그 파도의 상하의 운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거 파력 발전이었어요. 또 다른 해양 에너지는요, 조류 발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닷물은 가만히 두어도 스스로 큰 흐름을 만들면서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밀물 썰물이 아니라요, 바닷물이 크게 자기들끼리 이동하고 있는 이 조류의 흐름 자체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이 스스로 이동할 때 그 이동하는 힘으로 터빈을 돌리고 그 전기를 생산하는 이런 발전 방식, 조류 발전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재생 에너지는요, 지열 에너지예요. 우리가 이제 과학 시간에 우리 친구들 배웠을까? 땅 속으로 들어갈수록 온도가 점점 높아지거든요. 그 땅 속에 있는 그 뜨거운 열, 그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 열을 우리가 잘 이동시켜서, 열만 이동시켜서요, 그 열로 물을 끓여요. 수증기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방식, 지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지역 발전이었어요. 그 다음 수력 에너지, 수력 발전은 사실 지금도 우리가 많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강물이 이동하는, 물이 이동할 때 힘으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수력 발전을 할 때는요, 댐이라고 하는 구조물이 필요하죠. 댐, 그죠? 그래서 원래 강물이 잘 흐르고 있었어. 그냥 이렇게 잘 흐르고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인공적으로 댐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강물이 계속 흘러오는데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물의 높이가 점점 높아지겠죠. 이쪽에서는 물이 흘러와야 되는데 흘러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물의 높이가 점점 낮아질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높이가 같았었는데요, 댐을 만들고 나니까요, 물의 높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됐어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물이 흐를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열어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위에서 아래로 물이 강하게 쏟아져 내리겠죠. 그쵸? 그때 물이 쏟아져 내리는 힘을 이용해서 뭘 돌릴까요? 예, 터빈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 생산하는 것은 터빈을 회전시켜서 얻는 것이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근데 이 터빈을 무슨 힘으로 돌리느냐에 따라서 발전소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수력 발전 같은 경우는요, 수력 에너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부러 인위적으로 물의 높이 차이를 만들어 가지고요, 갑자기 문을 확 열어버려서 얘가 이동하면서 터빈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에너지를, 수력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바이오 에너지예요. 바이오라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뭔가 그 생물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아. 그죠? 생물체가 분해될 때 발생하는 가스 혹은 기름을 추출하여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음식물 쓰레기에서 막 좀 안 좋은 냄새가 나고 하잖아요. 그것은 개가 발효될 때 어떤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이거든요. 그걸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모아서 그걸 불을 붙여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종류들 바이오 에너지라고 불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에너지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쓰지 못하게 된 제품, 물론 제품은 이렇게 재활용을 해야 되죠. 근데 더 이상 쓰지 못하게 된 제품이 있어. 그래서 버리게 된 쓰레기 등에서요, 우리가 고체, 액체, 기체 연료를 얻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쓰레기의 종류에 따라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에너지가 다르긴 한데요. 만약에 더 이상 쓰지 못하는 그런 책상, 나무로 된 책상, 의자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럼 그걸 그냥 버릴 게 아니라요, 옛날에 장작되듯이 그런 것들을 잘 가공해서 우리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연료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기름, 폐 타이어 이런 것들에서 고체, 액체, 기체 연료 얻어내는 거예요. 이거 폐기물 에너지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생에너지, 재생에너지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 좀 선생님이랑 같이 얘기한 내용들이 많잖아요. 좀 정리가 필요해요. 확인 문제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다시 쏙쏙 한번 기억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신생에너지의 종류는 무엇일까요? 원료를 연소시키지 않고 화학 반응으로 직접 전기를 생산한다.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수소와 산소를
전선으로 연결했더니 자기들끼리 그 안에서 전자가 막 이동했다고 했죠. 그 에너지 종류 뭐였죠? 연료전지였어요. 연료전지. 그 다음 두 번째,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재생에너지의 종류는 태양전지를 이용해서 빛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한다. 태양전지가 나왔고요. 태양의 빛 에너지가 나왔어요. 그럼 이건 태양 뭘까요? 태양 무슨 에너지? 태양 광 에너지가 되는 거죠. 기억하시죠? 3번, 태양의 열 에너지를 모아 온수를 만들거나 이때 발생한 수증기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 생산한다. 이건 태양 무슨 에너지? 태양 열 에너지였어요.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발전의 종류는 밀물 썰물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한다. 이거 해양 에너지 이용하는 것 같죠? 밀물 썰물. 이 발전 종류 뭐라고 했었죠? 이름 기억하시나요? 조력 발전이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생물체가 분해될 때 발생하는 가스 혹은 기름을 추출하여 사용하는 것. 생물체 나왔어요. 무슨 에너지일까요? 예, 바이오 에너지예요. 우리 친구들 다 기억하시죠? 오늘의 학습 포인트는요, 신재생 에너지의 종류와 그 활용이었어요. 다음 시간에는요, 신재생 에너지와 함께하는 문제 해결 활동. 선생님이랑 문제 해결 활동 수업 진행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신재생 에너지. 우리 수업 시간에, 기술 수업 시간에 여러 가지 수행평가로 진행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를 주제로 하는 문제 해결 활동 잘 할 수 있는 방법 선생님이랑 다음 시간에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